어제 그거 있을걸 아마.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우리? 혹시 문제 중에서 질문 푸신 거 중에서 있습니까? 없나요? 진도 나갈까요?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전기장이 3개까지 했나? 몇 페이지까지 했죠, 어제? 여기까지 했니? 어제 마지막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니? 어제? 여기까지. 세기를 전기장이 3개까지 했나? 방향만 있어요. 네,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방향 확실했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일렉트릭 필드인데, 오, 예, 장인데, 장은 공간을 의미한다, 그제? 어떤 점전화가 이렇게 있어. 플러스 Q라는 놈이. 그죠? 이 Q에서, 전기장이라는 건, 이 Q가 요 주변에서 전기를 띈 물체에 힘을 작용해야 안 해. 하겠지?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스몰 플러스 Q라는 놈이 있으면 뭐 하겠어? 밀어내겠지? 스몰 마이너스 Q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면 당기겠지? 그죠? 얘가 주변에 전하를 띤 물체를 당기거나 밀어내는 이 공간을 뭐라 불러? 전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점에서 얘를 밀어내는 힘의 세기, 얘를 당기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방향을 정했어. 전기장의 방향을.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 했어? 플러스 Q가 있으면 전기장의 방향을 정할 때는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요 주변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1쿨롱짜리를 뭐하는 거야? 미는 힘을 뭐라 불러?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했어요. 이걸 단위양전화라고 불러요. 플러스가 있어, Q가. 이 플러스 1쿨롱 있네. 그럼 플러스가, 요 주변에 플러스가 놓여 있으면 뭐 하겠어? 밀어내겠지. 그죠? 요렇게 미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그죠?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어도 뭐 하겠어? 당연히 밀겠지. 그죠?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어도 뭐 하겠어? 당연히 이렇게 밀어낼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플러스 Q 주변에서는 전기장이 많은 방향,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자라고 뭐 했어? 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Q가 있으면 뭐 하겠어? 당기겠지.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으면. 맞지?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으면 여기도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당길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떤 전하를 띤 물체가 있어. 전하를 띤 물체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모른데 요 주변에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하자겠다고? 전기장의 방향으로 하자 했다 말이야. 그죠? 기본 양전하가,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단위 양전하. 하가 뭐라고? 플러스 1쿨롱이가 받는 힘의 방향.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라고 뭐 했어? 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 우리 전기력이란 거 봐봐. 지난 시간에 했죠. 여기가 플러스 Q라는 놈이 있어. Q1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 Q2라는 놈이 있어.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 그죠? 있으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요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전기력의 세기는 두 전하에 뭐에 비례한다고? 곱에 비례한다 했어 안 했어? 했지. 그 다음에 거리에 뭐 한다고?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지. 그죠? 그래서 비례상수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K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이건 실험으로 알아낸 거야. 둘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Q고 그냥 같은 Q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지. R이라고 넣으면 F는 만다고 K에 R 제곱에 Q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맞죠? 여기가 2Q가 되면 뭐가 된다고? 2Q의 제곱이 되지. 여기도 2Q가 되면 4. 전체 4Q가 되지.
둘의 전하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죠?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뭐 한다고? 힘은 4분의 1로 줄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했냐면 전기장의 방향을 요 주변에 기본 양전하를 단위 양전하를 놨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 했잖아. 전기장의 세기는 요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를 뭐라 불렀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자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Q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Q가 있는데 요 Q 주변에 플러스 1을 놓은 거야. 이 Q가 플러스 1을 당기는 힘의 세기를 뭐라 불렀어?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자 한 거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2로 넣거든요. 2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K에. 그러면 얘도 원래는 K에 R 제곱에 Q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죠? 요까지 거리를 R이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그런데 Q 한 개는 Q인데 한 개는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건 뭐가 돼? K에 R 제곱에 Q 곱하기 1이니까 그냥 R 제곱에 이렇게 놔도 돼, 안 돼? 그죠? 아까 전기력의 세기 F는 K에 R 제곱에 Q잖아. Q의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없어진 거야? Q가 하나 없어진 거지. 아,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 E는 전기력을 그 점에서 전기력을 뭐 한다고? Q 한 개로 나누면 돼, 안 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대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전기력의 세기 F는 전기장이 주로 많이 주어지거든. 그럼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뭘 곱하면 돼? Q를 곱해도 돼, 안 돼? 둘 다 잘 써요, 이거. 둘 다 잘 쓰입니다.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이 단위 그 전하량을 곱하면 얘 전하량을 곱하면 뭔다고? 전기력의 세기가 나온 거야. 금요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 금요일에 하는 게 네. 왜요? 그럼 저 다음 주 토요일에 뭐 도장.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 또 모르면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같은 시간에. 뭔가 그 Q1이라는 놈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 뭐 기원 이상해. Q1이라는 분이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키원 분. 오케이. 키원 씨. 네. 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 양쪽에 균이란 전기장이 놓여 있는 놈이 가장 있다고 합시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이 금속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균이란 전기장이 이렇게 있거든. 이 안에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균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전기장의 세기가 뭐 예를 들면 5 뉴턴 퍼 쿨롱이라고 가정합시다. 퍼 쿨롱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뭐라고? 전기장의 세기라고 가정하자고. 이렇게 줬어,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죠? 5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3쿨롱짜리를 이렇게 놨어. 플러스 3쿨롱짜리를 이렇게 놓으면 이 플러스 3쿨롱이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어. 그럼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전기장에서가 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돼, 안 돼? 그죠? 요 값은 주어졌네. 여기도 있네. 그럼 이거 얼마라고? 5 뉴턴 퍼 쿨롱이고 얘가 얼마라고? 3쿨롱. 쿨롱 날아가니까 얼마 나와? 15 뉴턴의 힘을 받는 거지.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왜 전기장의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에요? 힘을 전하량으로 나눈 거잖아. 힘의 단위가 뭐라고? 뉴턴. 전하량의 단위가 뭐야? 쿨롱. 그래서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읽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힘의 기호가 있고 힘의 단위가 있겠지. 기호가 있고 단위가 있어. 힘은 기호가 뭐야? 얘들아, F지. 그죠? 기호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단위는 어떻게 써? 정자로 써요. 기호는 영어 그대로 읽으면 돼요. 단위는 뭐라고 읽어? 읽는 방법이 있어요.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길이를 우리가 나타낼 때 L로 쓰죠. 이렇게. 길이의 단위는 뭐라고 써? 미터. 정자로 써요. 그죠? 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온도는 T로 이렇게 나타내죠. 온도의 단위는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도 있고 기본 단위가 켈빈 온도입니다. 정자로 했어요. 그래서 기호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기호는 뭐야? 비스듬하게 읽어요. 써요. 기호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요. 쓰고 단위는 어떻게 써요? 단위는 이렇게 똑바로 정자로 써요. 써가지고 읽을 때는 읽는 단위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죠? F가 보면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F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는 기호겠지. 힘. 힘의 기호야. 얘는 페럿이라고 불러요. 페럿. 다른 단위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란 건 봐봐. 자, 전기장의 세기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했다고? 세기는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놓인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그죠?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에 놓인 플러스 Q라는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F일 때 그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 E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돼 있어. 형성돼 있는데 얘가 여기 플러스 스몰 q라는 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힘을 얼마나 받는데 F라는 힘을 받는데 F라는 힘을. 그죠? 그러면 F를 쓸 때 있을 때 요즘에서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떻게 된다고? E는 힘에다가 그 힘의 크기에다가 요의 전하량을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 얘가 2쿨롱 플러스 2쿨롱짜리야. 근데 받는 힘이 지금 10뉴턴의 힘을 받아.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고? 10뉴턴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고? 2쿨롱으로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그럼 얼마라고? 5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된다고. 전기장의 세기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원래는 의미가 뭐야? 전기장의 세기 의미란 뭐냐면 이렇게 했어. 똑같이 해볼게. 여기가 플러스 Q인데 얘가 받는 플러스 Q인데 얘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2쿨롱짜리 했지. 근데 얘가 얼마의 힘을 받는 거야? 10뉴턴의 힘을 받는 거야. 그지? 근데 원래 전기장의 세기란 건 단위 양전하가 받는 거지. 2쿨롱짜리를 놓으니까 10뉴턴을 받아. 그럼 여기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놓으면 얼마를 받을까요? 이게 전기장의 세기야. 2쿨롱이 받는 힘이 10뉴턴이면 1쿨롱이 받는 힘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이게 5뉴턴이거든. 전기장의 세기가 5뉴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 받는 힘을 얘 전하량으로 나누면 돼, 안 돼? 되겠지?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입니다. 됐죠? 알겠습니까? 네. 공식은 외우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이 공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 놓으십시오. 요것도 외우시고, 전기력의 세기 F 값도 말하고, 얘도 외우시라고. F는, 여기 해가지고 F는 뭐라고? Q이라고. Q 하셔도 되고, EQ 하셔도 되는데, Q로 많이 나와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접촉하지 않은 두 전화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까닭은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장이 형성하고 이 전기장을 매개로 하여 전화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여기에 플러스 Q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그죠? 요 주변에 밀어내는 방향의 전기장이 작용해야 안 해? 하죠? 이런 전기장이 형성돼 있어.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플러스 스몰 Q라는 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 플러스 스몰 Q가 플러스 라지 Q가 플러스 스몰 Q를 밀겠어 안 밀겠어? 그 전기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접촉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만다고? 힘은 작용한다고. 그죠? 자기장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근데 여기 요 삽 여기 주변에 뭐 못이 이런 못이 하나 있어. 못을 당겨 안 당겨? 당긴다고. 왜? 자기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을 매개로 힘이 작용한다고. 떨어져 있어도.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입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 플러스 Q인 놈이 이렇게 있어. 잘 봐. 이 플러스 라지 Q라는 놈이 있으니까 요 주변에 전기장이 어떤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만큼 이제. 그죠? 플러스니까 전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지. 그게 나오는 방향이야. 요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그죠?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요 점에 뭘 놨을 때야?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놨을 때 이 플러스 1쿨롱이 얘 때문에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밀어내는 방향이겠지. 그러면 이번에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요 놈이지.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플러스니까 역시 밀어내 안 밀어내? 전기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인 거지. 그죠? 그죠? 빨간선이 전기력의 세기, 힘의 세기. 전기력. 요 전기장에서 요 플러스 몰 Q가 받는 힘의 세기. 색선이 깜- Q가 깜- 나가려는 네. 초록색 선이 아니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야. R이니까 전기력의 세기는 K에 R 제곱에 뭐가 됩니까? 라지 Q, 스몰 Q 돼 안 돼? 요게 이만큼이지. 근데 전기장의 세기 2라는 건 여기에 얼마짜리를 놨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1쿨롱짜리를 놨을 때를 의미하지. 그럼 똑같이 K에 R 제곱에 1 곱하기 Q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래 Q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 점에서는 전기력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보다 몇 배 커? Q배 크겠지. 스몰 Q배만큼. 이해돼요? 네. 그죠? 네. 네, 항상 1쿨롱을 놨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개를 놨을 때, 가정했을 때 개가 받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플러스 1쿨롱만 놓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 1쿨롱을 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해볼게.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라지 Q라는 놈이 있어. 여기에 플러스 스몰 Q라는 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 여기에. 그러면 이 플러스 스몰 Q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스몰 Q가 플러스 라지 스몰 Q를 막입니까? 당기지 이렇게. 이건 뭐야? 전기력의 방향이지. 맞지? 네. 그죠? 근데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Q라고 놓읍시다.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마이너스 Q를 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마이너스 라지 Q가 마이너스 스몰 Q를 당깁니까? 밀어냅니까? 밀어내겠지. 이렇게 밀어내는 걸 뭐?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력이지 이거는.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여기다가 뭘 놓는 거야? 얘 대신에 플러스 1쿨롱을 놓는 거야. 요즘에 플러스 1쿨롱을 놨다 해봐봐. 그럼 플러스 1쿨롱은 뭐겠어? 당기겠지. 이쪽으로. 이게 뭐라고? 전기장의 방향이고 전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지. 이게 전기장의 방향은 그래서 요즘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이고 요즘에서 이 지금 마이너스 Q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오른쪽인 거야. 이해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얘가 지금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얘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누가 관계 있어? 얘하고 관계 있는 거야. 얘가 무슨 극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느 마고는. 이해됩니까? 네,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너 그러다가 눈 찌른다. 수윤아, 너 그러다가 눈 찌른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전기장의 형태. 이런 전기장도 있답니다. 평형판 전기장. 자, 전기장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모양과 전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전체 모양. 대전체의 모양에 따라서. 대전체의 모양과 전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평행한 두 금속판에 같은 양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각각 대전되어 있다면 두 금속판 사이에는 세기와 방향이 만다고 균이라. 줄 거. 세기와 방향이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가지고 얘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내요. 평행한 금속판 사이를 어떻게 내? 요렇게 해가지고 어디 갔냐?
평행감 금속판 어디 갔어? 씨. 실반. 어디 갔어? 평행감 금속판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는 여기 안 나오네. 여기 이렇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자, 이번에 해볼게. 자, 얘가 바로 해볼게요. 바로 이걸 한다고요? 네, 대표적인 문제 보세요. 자, 금속판 AB에 균일한 전기장이 AB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돼 있대. 그럼 얘가 플러스 라지 Q면 얘는 뭐냐? 마이너스 스몰 Q가 되는 거야. 라지 Q가 되는 거야. 그죠? 네. AB의 전하량이 자, 여기에 플러스 0.01 쿨롱짜리가 놓여 있었대. 그죠? 네. 요 둘 사이의 간격고 전이차는 얼마라고? 전이차는 40V라고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죠?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놔봐. 그러면 이 플러스 1쿨롱은 A쪽으로 힘을 받아? 우리 B쪽으로 힘을 받아? 무조건 B쪽으로 방향했지. 그래서 전부 다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린 거야. 어디가 든 어떤 간에. 이렇게 힘을 받겠지. 맞죠? 0.0 플로우 때문에 누가요? 얘가 힘을 이 0.01 쿨롱 얘도 힘을 받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렇죠? 얘가 힘을 받는 방향도 그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요 두 금속판 사이에서 전기장의 방향도 무조건 왼쪽이라고? 오른쪽이라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요 사이에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이 플러스 1쿨롱이 움직이는 방향을 만다고 힘을 받아 움직이는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했다고. F 전기력? 네, 전기력. 알겠습니까? 그쵸? 넣을 수도 있지. 마이너스 1쿨롱을 놓으면 이 마이너스 1쿨롱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겠어? 왼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건 무슨 방향?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뭐?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하자라고 정했다고. 알겠습니까? 힘의 방향은 이쪽이지만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오른쪽이 된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자, 전이차 할 겁니다. 공식이 좀 많이 나와요. 전이할 겁니다. 전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앞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배웠어요. 그죠? 자, 봐봐. 자, 기준면이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어. 지면이야. 지면을 보통 기준면으로 잡죠.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 내가 얘를 들어 올렸어.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래서 요만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려가지고 요걸 라지 H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죠? 이때 내가 이만큼 잡아 올리는 일정한 힘으로 잡아 올리면 내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뭐야? mg지.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때 내가 한 일의 크기는 얼마가 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네. 힘은 얼마라고? mg 아닙니까? 이동 거리는 뭡니까? h. 되겠지? 그럼 요게 뭐야? 요 지점에서 가지는 물체가 가지는 무슨 에너지하고 똑같아? 그래,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잖아.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내가 이 물체를 요까지 들어 올리면서 한 일의 양이나 요 지점에 이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그죠? 해준 일만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많은 거라고 증가하는 거지. 여기서 차가 난 거야. 어떻게? 차가 냈다고? 봐봐. 이상했다 했냐면 봐봐. 똑같이 그래?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이 놓여 있어. 금속 도체판이 이렇게. 그럼 여기가 플러스 쪽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이런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죠? 내가 여기서 플러스 1쿨롱짜리 단위양 전하를 잡아 올려가지고 이만큼 잡아 올렸어. 일정한 속력으로. 올려서 내가 여기서 요만큼 끌어올렸어. 플러스 Q라고 넣읍시다 그냥. 플러스 Q짜리를 이만큼 끌어올렸어. 그죠? 그래서 요만큼 왔네? 그럼 내가 해준 일의 양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한 일이란 건 무조건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그죠?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겼어. 일정 힘의 크기라는 건 뭐야? QE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전기장의 세기 E는 그 받는 힘에다가 전하량을 나눈 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넘어가면 힘의 서기는 QE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때 내가 이만큼 들어올린 높이를 D라고 놓읍시다. 그럼 QED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 해준 일의 양이 요 지점에서 요 플러스 Q라는 놈이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크기하고 똑같아. 똑같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뭐가 헷갈려요? 말을 해. 말을 하라고. 내가 한 일을 다시 한번. 내가 한 일의 크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그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내가 일정한 힘 F로 잡아당겨야 돼. 그죠? 요 사이에 놓여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지금 이거라고. 여기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1하고 놓읍시다. 그죠?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F를 Q로 나눈 거하고 똑같아 있어? 똑같아 있어. 똑같아 있지? 전기력의 세기는 F는 K의 R제곱에 Q의 제곱 있잖아. 전기장의 세기는 E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거라 했잖아. R제곱의 Q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라는 낙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이만큼 잡아당길 때 내가 다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뭐라고? 인 거라고. 잡아당기는 전기력의 그 플러스 1쿨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힘의 세기가 뭐야? 그 힘의 세기 F 값이 뭐하고 똑같다고? 전기장의 세기 E하고 똑같다고. 알겠니? 그러면 플러스 1쿨롱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F면 플러스 Q쿨롱을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는 플러스 1쿨롱이 몇 배? 그게 Q배겠지. 이 전기장의 세기 요거의 Q배겠지. 이때 F란 뭐라고 나온 거? 그래, F는 그래서 뭐가 돼? Q 곱하기 E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쓴 거라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잡아당겼어? D만큼 잡아당겼지. 그지? D만큼 잡아당겼으니까 이동거리가 뭐야? D인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한 일의 양이 얼마라고? QED가 되는 거야. 이게 요 물체가 요 지점에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하고도 같아 안 같아? 같다고. 물체의 질량이랑 없어요. 전기력. 네, 질량은 관계없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전기장의 세계에서는. 만약에 선생님, 얘가 아래쪽으로 중력도 있어요. 그러면 중력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중력 없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다. 전기장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리고 중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하량이 작은 전자 같은 건 질량이 굉장히 작지. 전자의 질량이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중력의 세기는 뭐 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질량이 너무 작아서. 질량이 있는 물체를 하더라도 너무 작아서 그 질량이. 그죠? 전기력은 질량. 네. 전하량과 관계 있어요. 질량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질량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복잡해져요. 그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뭐라고? 한 일의 양이. F는 W는 뭐가 돼? QED야. 외워야 돼요. 한 일 공식. 내가 해준 일의 양이 QED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이걸 또 뭐하고 똑같아?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여기를 기준면으로 본다면 요 지점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요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지. 내가 해준 일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갈 거니까. 그래서 어렵죠 이거? 네. 개념 잡기가 처음에 어려워요. 고등학교 2학년들도 하는데 설명하는데 이 새끼들이 이걸 내가 2월 달에 했거든요. 2월 초에 했거든요. 2월 초에 했는데 아직도 공식을 안 외워요. 내가 저 팰 수도 없고 진짜. 그럴 팬데. 내가 학폭으로 신고 나가면 어떡할래? 학원폭력으로 신고 나가면 어떡할래? QED입니다. 플러스 Q 뒤에도 클로우 단위가 그냥 생략돼 있어요. 네, 네.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해준 일의 양이 뭐라고? W는 QED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전이라는 게 있어, 전이. 자, 전이라는 게 우리가 전이라는 걸 전압이라 생각하면 돼. 니네 집에 있는 전압, 전기기구 전압들 몇 볼트짜리 써? 220V. 그래, 그거
그걸 우리가 뭐 그냥 뭐라 불러? 전이라고 불러. 전이. 전이차 혹은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이차거든. 이 들어갈 때 이 지금 TV도 220V짜리야. 들어갈 때는 220V로 들어가. 전압이. 나올 때는 얼마나 나와? 0으로 나와요. 그 차이가 얼마야? 220인 거야. 그래서 220인 거야. 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이차를 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뭐야? 전이. 더 쉽게 그냥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전이차라는 거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에 있는 놈을 여기서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뭐 한다고?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한 일이 이만큼이야. 맞지? 그죠? 플러스 Q라는 얘가 플러스 얼마 놈이야? Q인 놈이야. Q인 놈을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내가 전체 한 일의 양이 이만큼이잖아. 그지? 전이차라는 건 플러스 Q가 아니고 여기다가 뭐야? 플러스 1쿨롱인 놈을 잡아가지고 이만큼 잡아당겼을 때 한 일이 방이 뭐야? 한 일이 전이차야. 전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플러스 Q가 아니고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봐. 얘가 이만큼 잡아당겨서 이렇게 플러스 Q인 놈을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한 일이 이만큼이며 플러스 1쿨롱을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 Q로 나누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만약에 얘가 10쿨롱짜리였어. 했을 때 전체 한 일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하배. 그럼 플러스 1쿨롱짜리를 이만큼 잡아당기면서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돼? 그쵸. 총 한 일의 양은 10이 나오잖아. 단위는 줄을. 그죠? 아니, 단위는 그냥 볼트를 써요. 줄 퍼 쿨롱인데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럼 요 W 다시란 거, 얘 입장에서 볼게. 얘가 한 일을 얘 전하량으로 나눈 값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어차피 요게 10쿨롱짜리를 이만큼 올렸을 때 100줄이라는 예를 들었으면 1쿨롱짜리를 이만큼 잡아당길 때 한 일이란 건 얘의 10분의 1이니까 전체 한 일의 양도 얼마? 10분의 1 나오겠네. 나오겠죠? 그죠? 그 한 일의 양을 뭐라 불러? 전이라고 부른 거야. 전이.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전이라고 하는데 전이 혹은 전이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이차라는 건 총 한 일의 양을 뭐라고? 전하량으로 나눈 거야. 그럼 봐봐. 한 일의 양이 일의 양은 무슨 단위야? 줄이지. 전하량의 단위는 쿨레 줄퍼 쿨롱이야. 단위가. 그럼 줄퍼 쿨롱 하니까 맨날 하려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전압은 많이 이야기하거든. 자꾸 이야기하잖아. 몇 볼트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그 물어보니까 그죠? 이걸 하는데 써도 되는데 야 이거 맨날 쓰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만다고 그냥 볼트를 쓴 거야. 볼테이지 해가지고 단위를 새로운 단위인 볼트라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야. 알겠습니까? 안 예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죠? 우리가 일의 양어, 1 곱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있잖아. 힘의 다리가 뭐라고? 뉴턴. 거리 다리가 뭐라고? 써도 돼요. 되는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지? 그걸 줄로. 그렇지. 걔를 줄로 바꾼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저도 풀이하면은 쿨롱분의 뉴턴 미터네. 줄퍼 쿨롱. 쿨롱분의 뉴턴 미터가 된 거죠.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죠. 줄이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전압이라고 하자라고 뭐 했어? 정했어요. 하자라고. 그래서 전압은 그죠? 플러스 Q라는 놈을 이만큼 옮겼을 때 내가 한 일의 양이 이만큼이야. 한 일의 양이 있는데 그만큼 양을 만다고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까 이거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지. 그죠? 날아가겠네. F로 쓴 거죠. 여기 QE가 원래는 날아가는데 요거 봐봐. 요거 날려가지고 그냥 전압은 뭐라고 돼? ER 써도 돼, 안 돼? 돼요. ER 써도 되고 그냥 Q분의 FR 써도 돼, 안 돼? 네. 둘 다 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공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여기다가 뭐 한다고? ER 쓰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전기장의 세기 E가 뭐였어? 전기장의 세기 E는 Q에 F였잖아. F가 뭐라고? K에. 그럼 이걸 나누면 Q 하나 날리는 거잖아. R 제곱에 Q 아니었습니까? 이거 하나 날아가니까 스몰 Q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Q로 나눈 거니까 어차피 이게 날아가니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다시 뭘 곱한 거라고? 이게 전기장의 세기 이만큼이잖아. 그지? 얘를 곱해봐. 그러면 K에
R 제곱에 여기다가 Q인데 여기다가 다시 뭘 곱한다고? R을 하나 곱하는 거야. 그럼 R 하나 날아가 안 날아가?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 K에 R분의 Q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도 되고요. 이건 중간이니까 냅두고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뭐도 돼? 얘도 돼요. 그럼 뭐도 돼? 얘도 돼요. 몇 개가 있어? 4개나 있지. 그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하나에 나오는 게 공식이 많죠? 엮여가지고. 굴비짝으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죠? 어. 얘를 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네. 원래 전압이란 게 그래서 전압이란 건 전기장에서 한 일을 만다고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거든. 그죠? 얘가 뭐라고? QED잖아. Q로 나눈 값이잖아. QE 값이 뭐라고? F잖아. FD에 Q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R 해도 되고 E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QQ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 나누면 바로 ED를 써도 돼, 안 돼? 되죠? 그죠? 그러면 K에 K에 뭐? 여기 R 테스트 했으니까 D분의 뭐? Q 해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여기는 R로 쓴 거고 여기는 내가 뭘로 쓴 거야? 전부 다 D로 쓴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이 많아서 좀 짜증이 나요. 각각이.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어등을 써야 돼. 한 일의 양이 주어지면 얘를 써야 되지. Q가 줘가지고. 힘이 주어지면 얘를 써야겠지. 그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거시기 합니다. 어이구.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지면 뭘 쓸까? 거리가 주어지면 얘를 쓰면 되겠지. E가 정리되는 네, 이가 전기장의 세기. 뭐 예를 들어서 균일한 전기장에 놓여 있어. 이거 필 안 해도 돼요, 이거. 자, 여기가 플러스라면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무슨 공을 쪽으로 가는 거랬어? 마이너스로 가는 거랬잖아. 요 사이에 걸린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10뉴턴 퍼 쿨롱이라고 놓읍시다. 쿨롱이라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A 지점이야. A 지점이고 여기가 뭐야? B 지점이라고 가정할게. 요 사이 거리가 20cm라고 가정합시다. 요 사이에서 A와 B 사이에서 전위 차이를 구하시오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전위차, 전압차량은 뭐야? 아까 뭐 했어? Q분의 이거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뭐? Q랑 W라는 건 뭐야? QED였잖아. Q였지? 그러면 이건 뭐야? F분의 FD에다가 Q라고 넣어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또 뭐 있었어? R K에 R분의 뭐? Q였지? 그죠? 여기는 뭐가 주어졌어?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네. 그죠? 네.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나라면 요거 되나 안 되나? 되겠네. 그러면 요거 쓰면 되겠네. 따라서 전압의 세기란 건 10뉴턴 퍼 쿨롱에다가 몇 센치야? 20cm니까 0.2m가 되겠지. 따라서 얼마야? 2볼트가 나오는 거라고. 2볼트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요. 집에 가서 이거 유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한 5번만 써보시면 외워져요. 이거 하실 때 나중에 내년에 하실 때 이거 한 5번만 하다 보면 금방 외워져요. 같이 엮여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아서 헷갈릴 뿐이에요. 중력할 때가 편했지, 그제? 중력할 때가 편했지. 중학교 때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아, 그렇구나. 전이차를. 그래서 자, Q인 전하를 기준점으로부터 어떤까지 높이는데 한 일의 양을 W라고 하면 전이란 건 그 한 일의 양을 그 놈의 뭐 전하량으로 나눈 값을 뭐라고 하자겠어? 전이차라고, 좋은 건 전이라고 하자라고 했다고. 단위는 뭐? 한 일의 단위가 뭐라고? 줄이었잖아. 전하량의 단위가 쿨렁이었잖아. 맨날 부르는데 귀찮아. 그래서 뭐라고? 볼트라고 쓴 거야. 써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얘들아,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그죠? 그러면 전기장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어.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내가 잡을 때 플러스 1쿨롱을 기준 잡았지, 그지?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어디로 가려고 해? 이렇게 가려했지. 그래서 플러스 쪽에 가까우면 전위가 많죠? 높은 쪽.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면 전위가 많죠? 낮은 쪽. 예, 이렇게 떨어지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놓으면 올라가는데요? 그치? 마이너스 놓으면 올라가지. 그래서 나는 뭘로 잡은 거야? 플러스. 왜 플러스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마이너스 넣으면 올라가니까. 이해돼요? 기본 양전하,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했으니까. 아, 그래서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쪽, 마이너스 쪽이 뭐? 전위가 낮은 쪽으로 하자라고 뭐 했어? 정한 거야,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오케이?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뭐야?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뭐하다고?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뭐하고? 높고,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가 뭐하다고? 아, 낮다고.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위에서 하면 위에가 뭐가요? 우리 물체를 놓으면 물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그죠? 떨어지는 것처럼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전기장 내에서는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지. 그래서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자고 정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1쿨롱을 정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밑에서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가 전위가 높고 플러스가 전위가 낮은 쪽으로 잡았겠지. 플러스 1쿨롱으로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양전하 주위의 점전하, 양전하 주위가 양전하를 띠는 점전하 주위의 전차인데 이게 요놈 자체가 봐봐. 여기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양전하가 있어. 그럼 요 주변에서 전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나가는 방향이잖아. 다. 요 놈이 플러스를 띠니까 나가는 방향이죠. 그죠? 예. 플러스 1쿨롱을 나왔을 때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었으니까. 그럼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으면 A와 B 쪽에 이쪽에서도 이렇게 방향이죠. 나가죠. 그죠? 그럼 B 쪽은 전위가 높은 쪽, 낮은 쪽? 그 높은 쪽. A 쪽은 전위가 많죠. 그 낮은 쪽. 그러면 전위가 높은 거하고 전위가 낮은 요만큼의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차이가, 전위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B 지점에서의 전압이 VB, A 지점에서의 전압을 VA라고 하면 VB에서 VA를 뺀 값이 바로 뭐라고? 두 실점 사이의 전압 차이 혹은 전위 차이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의 전위 차이는 B에서 A를 뺀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놈을 봐봐. 여기에 있는 놈을 얘를 내가 잡아당겨 가지고 요만큼 잡아당겼을 때 한 일의 양이 W라며 그 전하량으로 나눈 값하고 같다고 안 같다고? 그렇지. 요만큼 당긴 만큼. 네? 아 B가 A를 당기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에 있는 놈을 이만큼 인위적으로 끌고 가봐. 끌고 가면서 해준 일의 양을 얘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바로 뭐라고? 전위차하고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자, 그림은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3Q, 마이너스 Q인 두 전하 A와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이 얼마래? F래. 요건 뭐야? A가 B를 당기는 힘이고 B가 A를 당기는 힘도 얼마래? 당연히 F겠지. 왜? 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잖아.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거지. 자, 거리가 2분의 1 될 때 거리가 반대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F가 돼? 4F가 되겠지. 맞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면 힘의 크기는 4배 늘어나겠지. 그죠? 다음. 자, 전하량이 플러스 Q, 플러스 EQ, 마이너스 Q인 세 전하 A, B, 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 같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자,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량은 B가 A에 작용. B는 A를 뭡니까? 당깁니까? 밀어냅니까? 밀어내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요거는 B가 A를 밀으니까 당연히 A도 B를 막겠어. 밀겠지. 너도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A도 B를 밀겠지. 그죠? 마이너스 X 방향. C가 A를 당기는 막. C가 A는 C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당기겠네. 그죠? 옷 보세요. C는 A를 당기겠지. 맞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X 방향이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그러면 B는 A를 밀고 C는 A를 당기지. 근데 B가 미는 힘이 더 세겠냐? C가 당기는 힘이 더 세겠냐? 얘는 거리가 R인데 전하량이 플러스 Q야. 얘는 거리가 2R인데 거리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가 2R인데 전하량이 마이너스 Q야. 누가 더 셀까? B가 미는 힘이 더 세겠지 얘가. 그래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되니? 그죠? 자,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플러스 4Q인 전하 A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전하량이 플러스 1쿨롱인 전하 B가 놓였더니 B의 오른쪽으로 세기가 2인 전기장이 작용했대. 이렇게 작용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플러스 4쿨롱 있는데 이게 플러스 1쿨롱이가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쪽이잖아.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1쿨롱인 C를 놓았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똑같아? 똑같죠? 그죠? 얘를 안 넣고 여기다가 뭐 한다고? 마이너스 1쿨롱짜리를 놔도 전기장의 방향은 뭐 한다고?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잖아. 그죠? 네. 그죠? 플러스 1쿨롱을 낳으면 플러스 4쿨롱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인 P를 낳았더니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래. 마이너스 1쿨롱을 낳아도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뭐라고? 플러스 1쿨롱을 낳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세기는 이거. 방향은 뭐하다고? 방향과 세기. 방향은 오른쪽. 세기는 뭐? 그대로 2라고. 이해돼요? 세기는 똑같아. 네. 어차피 플러스 1쿨롱 놓는 거야. 그러면 한번 가봐봐. 얘가 지금 플러스 4쿨롱짜리야. 봐봐. 플러스 4쿨롱짜리인 A인데 여기다가 B 똑같은 거리에 B에 마이너스 1쿨롱짜리를 놨어. 여기에 마이너스 1쿨롱짜리 놨어. 얘가 받는 힘의 세기는 어느 쪽이었어? 이쪽이겠지. 힘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무조건 이쪽이야. 그죠? 얘 플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인데 힘의 방향은 얘가 받는 요놈 때문에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야? 힘의 방향은 왼쪽이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전기장의 방향이란 건 무조건 요 지점에 뭘 놨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플러스 1쿨롱을 놨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의 방향은 실제 요놈 때문에 A 때문에 B가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 되겠네. 이해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그대로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힘이 강해서 아니, 기준을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요 점을. 여기를. 얘 때문에 생기는 전기장을 잡은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전위에 대한 설명. 전위는 전기장 안에서 기준점이 대해서 단위 양전하가 혹은 음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거야? 음전하가 가지는 거야?
양전하가 가졌어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단위 양전하죠. 일반적으로 전위는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뭐하다고? 높고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뭐하다고? 낮다고. 그죠? 균일한 전기장이 놓여 있다고. 봐봐. 여기에 한 번 더 할게.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어. 놓여 있어요. 맞죠? 그죠? 했을 때, 자, 그래서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여기서 내가 플러스 2쿨롱짜리를 내가 봐봐. 여기서 이만큼 잡아 올렸어. 여기서 이만큼 플러스 2쿨롱이 됐어. 내가 이만큼 잡아 옮길 때 한 일의 양이 10줄이라고 가정하자고. 그죠? 10줄이야. 내가 해준 양이 10줄이야. 그지? 그러면 요 사이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거, 사이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얘가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건 얼마야? 10줄인 거지. 내가 한 일의 양과 똑같잖아. 맞죠? 근데 전이라는 건 뭐라고? 얘들아. 플러스 2쿨롱한테 해준 게 아니고 여기에 얼마짜리를 놨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1쿨롱. 그래, 플러스 1쿨롱을 놨다라고 가정하고 똑같은 거리 요만큼 당기면서 한 일의 양을 말하는 거야. 플러스 2쿨롱짜리 놓고 이만큼 당길 때 10줄 들었어. 플러스 1쿨롱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5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전하량이 전이차가 뭐가 되는 거라고? 전이차는 건 5줄 퍼 뭐가 되는 거야? 쿨롱이라고. 그럼 얘 가지고 풀어보자. 한 일의 양이 얼마라고? 10줄이잖아. 근데 얘 전하량이 얼마라고? 2쿨롱이잖아. 그럼 뭐야? 5줄 퍼 쿨롱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자, 플러스 2쿨롱인 전하를 전 P에서 Q로 옮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옮겼답니다. P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대. 옮기는데 얼마 일을 했대? 10줄의 일을 했대. 그죠? 그럼 전이차 V는 플러스 2쿨롱. 2쿨롱짜리를 요만큼 당겨서 옮겼을 때 10줄만큼을 했을 때. 그럼 전이차라는 건 뭐야? 플러스 1쿨롱짜리를 옮겼을 때 한 일의 양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그게 몇 줄이야? 5줄이잖아. 그럼 따라서 뭐야? 5줄 퍼 쿨롱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얘가 한 일의 양을 만다고 전체 한 일의 양을 얘 전하량으로 뭐 한 거야? 그걸 나눈 거라고. 이해돼요? 그렇네. 되십니까? 네. 알겠습니까? 다음. 이거 어려워요. 이거 그거 전화랑 잘못된 표현이라고. 네. 문제. 봅시다. 자, 그림 가나다는 전하량이 같은 점전하 ABC가 이게 전하량이 같다는 말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점전하 ABC가 X축상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이만큼. 자, 떨어져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 양전하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양전하 C에 요 경우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데? 합력 방향이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는데 A, B는 전기를 알아 몰라? 몰라. 무슨 전기를 띠는지. 그죠? 무슨 전기를 띠는지 얼마를 띠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오른쪽으로 받는데 어쨌든 A하고 B 중에 한 놈 둘 다 플러스를 띠거나 둘 중에 한 놈이 마이너스를 띠거나 할 끝나 그지? 할 건데 플러스를 띠는 놈이 반드시 존재해 안 해? 하지. 얘 마이너스면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렇게 A가 지금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대. 그죠? 자, 가에서 양전하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랍니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요 경우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말이야? EF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나에서 이거 볼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뭐라고? EF였대. 이거 왜 이럴까? 여기에 있는 A를 이쪽으로 옮겼더니 요 경우보다 힘이 세졌어, 약해졌어? 세졌지. 그럼 A는 무슨 극이 돼야 돼? 플러스. 같으면 C를 당길까?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였다고 가정하면 얘를 분명히 밀 건데 우리가 뭐냐? 여기다 플러스라고 가정해봐. 그럼 요 경우에서 더 가까워졌잖아. 반대편이 됐고. 그럼 플러스면
이렇게 오히려 밀어내는 효과가 될 건데. 그죠? 따라서 A는 무슨 극을 띨까? 그렇죠. A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있잖아. 둘 중에 한 놈은 최소한 한 놈은 무슨 극을 떼야 된다 했어? 그래, 플러스를 떼야 된다잖아. 누가 플러스야? B가 플러스인 거야. 그래서 밀겠지. 맞죠? 이해됩니까? 아, EF입니다. 그죠? 자,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이고, EF랍니다. 단, 가에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AB.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뭐라고? FAB.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뭐라고? FAC.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BC랍니다. 이렇게 됐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보자고. 전화량이 같다고 놓고 풀어봤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안 풀려 이거. 전화량이 같잖아요. 전화량이 같으면 얘도 마이너스 Q가 얘는 플러스 Q고 얘도 플러스 Q로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상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얼마로 놓는 거야? 얘가 뭐야?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QA라고 놓을게. 얘는 뭐가 돼? 플러스 QB라고 놓고 얘가 뭐가 돼? 플러스 QC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일단 요 경우에 FA에 C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 QC라며. F라며. 그죠? 일단 Q를 누가 밀어? B가 밀지. 그죠? B가 C를 미는 힘이 작용해 안 해? 그 힘이 아까 얼마나 했어? 아까 어디 갔냐? B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 B와 C에 작용하는 힘이 FBC라며. 그죠? B는 C를 이렇게 밀죠. 가라 좀. F의 BC야. C는 뭐 하는 거야? A는 뭐해? 일로 와. 일로 와. 당기지. 오빠, 이렇게 상가해요. 이렇게 A가 C를 당기잖아. 그죠? 그러면 F의 BC에다가 마이너스 F의 AC를 빼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F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죠? 여기서는 B는 그대로 밀지? B는 C를 이렇게 밀 거야. 플러스니까. 근데 C는 뭐 하겠어? 당기겠네? F에 BC가 있어. 그 다음에 A가 이쪽에 없으니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R이었지. 근데 여기는 ED였지. ED였는데 여기서 끝까지 거리는 얼마겠어? D가 됐네. 그럼 FAC의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지. 거리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러면 플러스 4배의 F의 AC가 되겠네. 얘가 얼마가 됐어? EF가 나오겠네. 이거 연립할 수 있어 없어? 그죠?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면 만약에 그냥 얘를 F1이라고 놔도 돼요. 얘를 얼마로 놔? F2라고 놔도 돼요. 그죠? F1 플러스 4F2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F1 마이너스 F2는 F야. F1 플러스 4F2야. 이거 얼마야? 2F야. 빼볼까? 빼면 어떻게 돼? 하니까 5F2입니까? 2니까 F가 나옵니까? F2는 얼마라고? 5분의 1F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 값이 5분의 1F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야? 5분의 4F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5분의 6F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5분의 4가 아니고 얘가 5분의 6F가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돼요? 그럼 이렇게 변했어. 자, 봐봐. 이렇게 다시 B를 이렇게 옮겼어. A가 B를 당기는 힘이 얼마라고 이제? 이게 얘가 여기에 있을 때가 얼마라고? 5분의 1F 했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 거리가 4배 되니까 여기서 A가 당기는 힘이 얼마? A는 마이너스니까 5분의 4F지. 근데 B는 플러스란 말이야. 거리가 아까 요만큼 있을 때는 D였는데 여기 있으니까 거리가 몇 D가 됐어? 2D가 됐지. 거리가 D일 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였어? 5분의 6F였잖아.
거리가 2D가 됐으니까 이 힘이 얼마? 4분의 1로 줄여야겠네. 그러면 5분의 6F에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가 돼? 2로 나쁘면 3이 되니까 이게 2가 되니까 10분의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얘가 이렇게 미는 힘이 10분의 3F가 되겠네. 합력 방향 누가 커? 5분의 4가 커? 10분의 3이 커? 5분의 4가 크겠네. 그래서 5분의 4F에다가 빼기 10분의 3을 빼면 되겠네. 빼니까 10으로 통분하면 8이 되니까 10분의 5F가 됩니까? 하니까 2분의 1F 값이 이렇게 되겠네. C에 작용하는 힘이. 그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복잡하죠? 헷갈리고. 얘를 옮기니까. 되십니까? 복잡하지만,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죠? 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시험 보면 1등급 컷이 90점. 이거 물리원이요? 물리원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이거 상대평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등 컷이 정해졌는데요. 원래 4%일 때는 통합과학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중앙고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니까 한 90점 조금 넘으면 1등급 나오던데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아니 10%에 대해서 이게 90점 좀 넘으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거는 그 해에 애들이 어떤 애들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저희 잘하는 저희 반 애들 그냥 다 내신이 90점 이상이래. 다 개구라야. 진짜 야, 나 중학교 다닐 때 개쓰레기였다고 하는 놈 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원래. 야, 그럼 내신 잘 받을 거면 내가 그랬잖아. 복링고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복링고나 명곡고나 이런 데 가면 된다고. 내신 잘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네가 그때 그랬어. 그때 그 복링고는 그래서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했잖아, 나한테. 아니 복링고 가면요. 내신 잘 받아요. 근데 여자들 이번에 많이 왔대요. 복링고야? 네. 반년에서? 네. 반년에서?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용호도 작년에 반년에서 올백하네. 작년에 재작 몇 년 됐는데 어떤 엄마가 반년에서 뭐 과고 애들 빠지고 뭐 외고 애들 몇 명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노는 애들 여자애가 2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둘 다 엄마하고 친했대. 애들도 뭐 서로서로 친해가지고 쟤하고는 같이 안 가야지 생각했대. 그래서 서로서로 고등학교 어디 가는지를 숨겼대요. 어디 가? 뭐 예를 들면 A 엄마가 B 엄마한테 너 B는 어디 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뭐 여기 썼는데 여기저기 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했는데 둘 다 복링고를 쓴 거야. 일지망으로. 근데 은근히 그래가지고 약간 중앙고가 좀 커플이 된 걸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미달 막 중앙 미달이잖아요. 튕겨 잘하는데 튕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복링고에 갔는데 복링고에 그 두 여자애가 갔는 거야. 헐 가보니까 헐 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복링고 남녀공학이잖아. 그지? 반송중앙에 있는 남학생 하나고 어디 저기 팔룡동에 있는 어디 남자애가 하나 왔었대. 그래서 사파전이 된 거야. 이 네 명이서.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네 명이었는데 그 중에 A가 좀 공부를 잘했대. 그래서 또 저기 팔룡동에서 온 남자애가 또 걔도 공부를 잘했다네. 그래서 걔네 둘이가 2파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 나 어디 가? 나 복링고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피할 거 아니야? 서로 안 그래?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 팔룡준이랑 A랑. 그건 둘 다 서로 1등급 하면 되지. 뭐 나눠 먹으면 되지. 그럼 뭘. 등급 안에만 되면 되지. 1등급에서 1등일 필요가 뭐 있어. 경리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야, 내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가지고 100점 맞는 게 제일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야,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70점 넘으면 되는데 굳이 말아 100점을 맞아. 안 그래? 저기 너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지고 98점 맞았어. 한 개 틀렸어요. 미친놈이야, 나. 아니, 운전면허, 내가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따라고 면허증이 없었거든요. 그 후회를 했어요. 내가 군대 가서 운전면허증을 따가져올 걸. 후회를 했었단 말이야. 군대 갔다 와서 운전면허증을 땄어.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기 일주일 전인데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라는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친구하고 같이 갔었어. 제대한 친구하고.
너 공부 좀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 좀 했대. 야, 그 모의고사 시험 주점에서 이거 그 오늘 풀어가지고 뭐 점수 몇 점 이상 나오셔야 돼요. 그럼 안 되면 저기 차 못한다는 거라. 난 책을 하나도 안 봤거든. 그래서 친구가 풀더라고. 가만히 있었어 나는. 다 풀었나? 내 것도 풀어. 그래서 줬거든. 내 거 줬어. 그게 돼요? 둘이만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친구 보고 내 것도 풀어.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가 풀었거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줬는데 겨우 카트라인 사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그날 운전을 했거든. 그 집에 가가지고 각성했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잔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답지를 뜯어가지고 답지에다가 뭐 해서 시험지에다가 답지를 다 체크한 거야. 교사형 처한 거. 그래서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이렇게 했거든. 속성으로 빨리 외우려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그럼 외워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시험 보러 갔었거든요. 시험 보러 가가지고 내가 98점 받았어요. 우리 친구가 94점인가 받았거든. 사람이 요즘에는 운전면허 시험 가면 바로 딱딱딱 눌러가지고 다 했습니까 하면 띡 하면 바로 점수가 바로 뜬단 말이야. 근데 우리 때는 OMR 카드였거든. OMR 해가지고 한 성적 나오는데 한 30분 기다 걸렸어. 요즘에 1990년대 아니에요? 예, 90년대 그러니까 96년인가 95년인가 그때 제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30분 있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붙으면 실기 보러 가는 거야 이제. 실기 보러 가는데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붙이니까 몰리잖아 이렇게. 야 친구가 등치가 컸거든 그 친구가. 야 네가 가서 봐. 자기 거 보더만 난 붙었는데 내 거나 하니까 야 너 1등이다. 야 너 98점이야. 어? 그 내가 사람들 다 빠지고 나서 가서 봤거든. 진짜 내가 1등이야. 98점. 미친놈이야. 말 90점 8점 받아. 70점만 넣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바보잖아.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그때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는데 친구들이 그랬대. 야 1등 하면 실기 면제다? 그래?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대. 근데 100점 맞아가지고 저 실기 면제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면접 가는데 저 실기 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개쪽팔렸대. 개쪽팔렸대요. 그 친구들도 직구적이자 띨띨하다고 섞이고 응? 그래서 저거 많이 어렵나 진짜. 빡세요 좀. 90점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렇죠. 90점이 지필, 수행, 지필 다 포함해서 90점이. 네. 용어는 작년에는 용어고 애들이 별로 안 좋은 1학년들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안 좋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용어고등학교는.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 작년에 1학년이 들어왔는데 1학년 재원들이 너무 안 좋다고 용어고등학교 소문이 났었거든요. 나 2009년생이 됐습니다. 왜 용어가 그쪽 애들이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용어고 애들이 지금 현재 2학년들이 별로 안 좋대요. 애들이 띨띨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때 거기에. 그럼 좋잖아.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저희 학년만 보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지나봐야 알아요. 학기 초라서 그래요. 아니 중2 때도 진짜 위에 학년 밑에 학년을 하는데 저희 뭐 위에 학년 밑에 학년은 교과우성 4개씩 받았는데 저희 학년 교과우성은 막 대표수상 7개씩 받고 그래요. 그건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어차피 지나보면 다 알아요. 3월 달에 모의고사 치고 4월 달에 중간고사 쳐보면 그때쯤 되면 이제 다 이제 실력이 다 나와요. 근데 그러면 지금 학기 초니까 다 약간 공부하는 척하는 거. 네. 다 공부하는 척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잘 알기로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잘한다라고 얘는 잘한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잘한다고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그냥 걔네들하고 관계없이 나만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반전청 1등이 뭔데? 걔 이름 뭔데? 걔요 김민혜가. 김민희 알아? 지우야? 반전청 1등이었어 걔가. 공부 잘한다고 듣긴 들었어. 상관없어요 걔. 걔가 공부 잘한 거하고 나오면 상관이야. 야 걔가 서울대 간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 내가 연세대 고려대 가는 거하고 내가 관계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 야 1등급이 10%야.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애가 하나 있었다고. 저기 한일고 간 녀석. 내가 수업하잖아. 걔가 IQ가 얼마인지 그때 IQ 테스트 엄마로 왔는데 IQ 테스트에 100점 만점 맞았대요. 그때 나온 IQ가 뭐 얼마더라? 170 얼마인가 180 얼마가 나왔대. 그거 나왔대. 걔는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 시간에
하늘고 와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밴드하고 놀았어. 근데 했는데 그래서 한 방에 그때 8명 있었대. 근데 아싸 저 새끼 야자 마치고 오면 잤대. 자더래. 집에 가가지고 그 애들이 3월달 딱 되고 3월달부터 그저그리 한 거야. 4월달까지. 아싸 저 새끼는 제꼈고 했는데 그 새끼가 1등 한 거야. 와. 그 애들이 저 새끼 도대체 언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 보니까 알잖아. 똑똑한 새끼인 거지. 그 가끔 가다 공부하다 보면 노력형이 있고요. 천재형이 있어요. 진짜 머리 천재형은 솔직히 말해서 영재고도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머리 정말 좋은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걔네들이 일반고리 와도 걔하고 나하고 아니 내 인생하고는 내 인생에 아무런 걸림돌이 안 돼요. 왜? 걔가 가는 길에 내가 나를 막아 안 막아? 안 막아요. 그죠? 내 인생에 나를 막는 건 내 주변에 비슷한 놈들이 나를 막는 거지. 걔는 야 티코가 가는데 페라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아 티코 모닝이라고 합시다. 모닝이 달리는데 페라리하고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죠? 지금 상관없다니까. 그런 거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겠습니까? 김민혜가 뭐 어쩌고 하든 간에 걔는 들어갔다. 걔는 그냥 걔대로 놔두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만 열심히 하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게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결핍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교 한 5등 나왔어. 그럼 행복하면 돼요. 내 위에 4명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불행한 거야. 5등 했는데도. 근데 난 열심히 해가지고 5등 했어.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5등 해가지고 내년에 내가 다음 학기에는 내가 1등 다음에 시험에는 내가 1등 더 올려가지고 3등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행한 거야. 안 그래? 애들 중에서 꼼꼼한 애들이 좀 여자애들 내신을 잘 봐요. 네. 제가 저는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어. 내가 등록만에 영어 갔으면은 연애애들이 위에 이렇게 많았을 거다. 아니, 여자애들이 내신은 여학생들이 훨씬 잘 봐요. 네, 좀 꼼꼼하고 단기에 하는 걸 잘해요. 이렇게. 근데 남자애들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걸 잘해요. 좀 길게 끌고 가는 거. 체력이 좋아가 여자애들보다. 그건 열심히 해서 나온 거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예, 비교할 필요 없어요. 걔가 뭐 어떻다는데 제가 뭐 어떻다는데 야 아무 필요 없다니까. 안 그래? 야 김태희가 이뻐가지고 정말 이뻐가지고 막 이래 하고 나오면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 야 송강이 잘생긴 거하고 나오면 무슨 상관이야. 송강이 잘생겨서 내가 쭈구리 된 거야? 나는 원래 난 거야. 안 그래? 차은우가 탈세한 거야. 그래 그거 하면 엄청 없지. 걔가 탈세한 거지 뭐. 걔네 엄마가 했는지 걔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그거지 뭐. 안 그러지? 안 그래요? 상대적으로 비교돼가지고 내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나는 뭐 한다고? 내 혼자 열심히 갑니다 하고 가면 돼요. 남녀 공학에서는 보통 여자애들이 상권 차지해요 대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학생들이 10등, 전교 10등까지 중에서 보통 7, 8명이 여자인 경우가 많아요. 와. 과반수 이상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일반고에서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통계학성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내신을 평균적으로 잘 본다는 게 항상 잘 본다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여학생들이 내신을 잘 봐요. 평균적으로. 그죠?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여학생이 뭐 내신이 잘 보겠냐? 이지? 똘들이 좀 중앙고로 많이 나오는. 근데 여학생들은 한 번씩 그래도 여자애들은 그런 게 있어. 보통 보면. 뭐 예를 들면 생물에 꽂혔어. 생물만 디립디립 하는 이상한 것들이 한 번씩 있어. 여고에 가면. 진짜로. 그죠? 딴 것들은 다른 거하고 뭐 성적은 안 좋아. 생물만 미친 듯이 파는 것도 놈들이 하나 있어. 아니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수학만 미친 듯이 파거나 영어만 미친 듯이 파는 거. 이런 오타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쌤이는데 지금 과학만 미친 듯이 파는 오타쿠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애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학생들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남학생들은 특정 과목만 미친 듯이 파거나 이렇게 애들은 드물어요. 굉장히. 이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전교 꼴등인데 전교 꼴등인데 생물 1등, 전교 1등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생물은 항상 100점 맞고 뭐 이렇게 해서 화학 100점 맞고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자, 봅시다. 마지막에.
요 사이에 전이차가 얼마래? 40V래. 그죠? 전이차 V는 한질의 양을 뭐라고 하는 거? 전하량으로 나눈 거라 했지. 그죠? 네. 전이차가 40이었지. 얘가 몇 쿨롱이라고? 40쿨롱이라며. 40V고 몇 쿨롱이라며? 0.01 쿨롱이라며. 얘가 0.01 쿨롱이라며. 그지? 한질의 양의 W가 되겠네. 그럼 W는 얼마? 넘어가니까 0.4줄이 되겠지. 저희 3분 과학잖아요. 네. 과학 이거 저희 산모는 중학교만 나와요. 100% 중학교 거. 과학. 저희 대학도 안 네, 아무 상관없이 나와요. 저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 3월 모의고사 칠 때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는 건 듣고 모르는 건 찍고 그냥 자요. 중학교 많이 폴라 시키긴 했는데 중학교 과학을 왜 공부할 건데.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바보지. 뭐 말을 공부해.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내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세요. 아시겠죠? 산모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올라갔다고 해서 별 의미 있는 것도 아니야. 중간고사 공부하세요. 솔직히 그거 약간 사회과학 공부하는 건 바보라 생각하는데 국영수는 그래도 약간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국영수는 그러니까 하셔도 되는데 그냥 국영수도 공부할 거면 고등학교 거 하세요. 고등학교 거 하면 되지. 3월 모의고사 예를 들면 3월 모의고사 잘 쳤다고 해서 그 무슨 상관이 내신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래? 저희 그 뭐지? 반 맞는데요. 뭔 반을 맞는데? 예를 들면 그 면학관 맞는다고 몰라 무슨 특별반 맞아요. 특별반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의고사 3모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30명을 만들어. 30명을 만드는데 내가 이 반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 1등부터 여기 이렇게 해서 1등부터 30등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공부를 해야겠지. 근데 요쯤에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수하시네. 안 그러니? 근데 제가 거기는지 여기는지 대충 하면 되지, 무상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또 3월 모의고사 치고 한 달 있고 나면 또 4월 모의고사 치고 중간고사 쳐요. 그럼 또 바뀌어요. 니네 학교 계속. 맨날 바뀌는 애들은 요 근처에 있는 애들만 바뀌어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케이블링 진짜. 되셨죠? 마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풀어오십시오. 여기까지. 네. 근데 지금 가면 안 돼요. 머리가 뭐 아파요? 두통 있어요? 너 지난번에 빠진 것도 보충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어요. 이거요. 목요일 날 되고요. 아니, 일찍 마치는 날 있네. 월요일 뒤에 여기 수업이 하나 더 생겼고. 수요일 날 가면 여기 10시 이후에 해야 되는데요. 네.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아니, 3시. 이번 주에 한 개 하고 다음 주에 한 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오늘 빠지는 거는 내일 해도 돼요. 내일 7시. 혹시 돼요? 네. 여기 성일이 오거든요. 내일은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네. 저거 혹시 찍어가도 돼요? 제가 나중에 네. 한 번은 보고